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 축산정책과장 신종관입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청의 축산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빨리빨리 하는데 핵심만 좀 짚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소 지루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핵심적인 거 한우 내지는 젖소 정책에 대한 거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시설 현대화 이쪽에 시설 개선 자금 이런 지원되는 거. 또 한 가지는 오늘 교육의 핵심이죠. 가축분뇨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하는 겁니다. 이 축산업이 이제는 농업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보면 그죠? 한 40% 정도가 농업 생산액에서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아주 자부심을 느끼셔도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죠? 통계청에서 얘기하는 농식품 소비 10대 품목입니다. 이 중에 축산물이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죠, 그죠? 요 소고기, 한우 얘기하는 거 있죠. 유관해지는 우유 들어가 있죠.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까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년에 1인당 한 명이 국민 한 명이 먹는 쌀이 50전 4kg. 근데 고기는 계란 포함해가지고 80.4kg입니다. 계란을 빼보니까 그래도 60kg 넘더라고요. 네. 근데 계란을 포함하니까 80kg. 거기다가 저기 우유 있죠, 우유. 우유가 83.9kg, 84kg인데 이것까지만 160kg가 되는 거죠, 그죠? 엄청난 나옵니다. 이 식생활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 또는 국민 수준이 상당히 올라갔다. 고기 없이는 축산물 없이는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부심을 느껴도 될 부분입니다. 근데 그 가축 사육 현황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봤어요. 봤더니 안정입니다. 안정화. 더 이상 잘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하고 있더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축산업, 새로운 축산업을 입자는데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죠? 가축 사육 제한 조례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기존에 하는 분들도 축산을 조금 늘리고 싶어도 잘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축산업, 무허가축산 적법화가 돼가지고 저희가 보니까 95%에서 97%가 합법화되어 있어요. 우리 축산농가들. 이건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무허가 없이 적법한 허가를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라서 일단 이제 냄새이기도 할 테지만 좀 당당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으시다. 끝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또 가축분야 자원화 내지는 냄새 이거는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앞으로의 숙제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은 좀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이게 요즘에 곡물값이 좀 불안하고 가지고 이제 작년 재작년까지 사료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근데 올해 다행히도 보니까 곡물 가격이 좀 내려가더라라는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사료값이 조금 더 인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건의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우는 상당히 마리수가 많이 늘어났었어요. 작년까지. 근데 올해 조금 주춤해서 좀 줄었는데 한우 농가 여러분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주려고 좀 줄였습니다. 근데 경기도는 사실 크게 늘어난 것도 없고 줄은 것도 없고 그렇거든요. 근데 다른 도에서 저쪽에 전라도 영상 쪽에서 마리수가 많이 늘어요. 그 바람에 가격이 좀 떨어졌는데 요즘은 다시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우유는 사실 소비량이 계속 줄고는 있지만 국내산 그 생유 소비량이 자꾸 죽고는 있지만 그래도 가격이 이제 뭐랄까 좀 보장이 돼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좀 괜찮은 편이라고 하는데 그나마도 사료값 때문에 요즘에 수익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게 우리의 이제 그 현재 어려운 점이고 돼지나 닭은 질병이죠, 질병. AI, 돼지 ASF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아직 보조를 면치 않고 있지만 산란계하고 양도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시세가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그 농가들은 상당히 괜찮고 여기 계신 소우 하시는 농가분들보다는 지금 여건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농가를 볼 때는 질병이 발생되면 다시 희생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크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물방위센터가 있지만 거기서도
시에서 마찬가지고 방역 정책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기후변화인데 기후변화 때문에 양봉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그냥 위기입니다. 위기. 한 해만 월동 끝나고 나면 벌이 죽거나 절반이 없어지고 해가지고 상당히 위기인데 근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럼에도 저희는 정책을 피고 여러분들의 노력과 결부돼가지고 손해 안 보고 좀 잘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 문제고 저게 이제 현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문제가 여기 좀 환경 관련 법령이 좀 강화되니까 점점 어려워집니다. 또 한 가지 동물 복지, 환경 규제가 많아지는 건 둘째치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으로나 적법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민원이 때문에 못 살겠죠, 그죠? 민원은 한 번이라도 받아보면 계세요.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그거를 중점적으로 이제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다 또 동물 복지를 또 주장을 해요. 동물 복지. 쉽지 않은 얘기인데 이것도 이따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되게 자유로워 보이잖아요. 돼지가 그죠? 이렇게 하면 이 돼지 동물 복지 농장이라 할 수 있을까? 저는 묻고 싶어요. 복지 농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 왜 그러냐면 이렇게 모아놓으면 얘네들은 동물의 습성은 우열을 가려요. 힘센 놈이 다 다스리죠. 그죠? 힘 약한 놈들은 잘 먹지 못하고 합사 안 시켜놓으면 그러면 한 마리 위에 여기 10마리가 있다면 2~3마리는 동물복지 충분히 누리고 있지만 밑에 한 5마리 이상은 항상 스트레스 받겠죠. 그죠? 동물복지의 접근을 다시 해야 되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기도 축산 정책을 좀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경기도 도청에 있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국에서 아직도 가죽 마리수가 가장 많습니다. 소만 전국에서 6번째고요. 젖소는 수십 년째 계속 1위를 가 있고 닭도 마찬가지고 돼지는 한 10년 전쯤에 충남에 뺏겼습니다. 1위 자리를. 그러나 충남하고 몇 마리 차이는 안 납니다. 그래서 도시화가 산업화 이렇게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축산의 하여튼 마리수가 가장 많고 축산 농가가 가장 많다는 데에서는 저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책임감도 아우러서도 갖게 되고 있습니다.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 젖소는 개량을 상당 기간 오래 해왔고 저희가 예산을 지금까지도 계속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와 주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개량 정책은 꾸준히 갈 겁니다. 이거는 소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1년을 소홀히 하게 되면 10년 그동안에 개량했던 10년을 다 그냥 날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꾸준하게 개량 정책이 그냥 가고 있고 시설 현대화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손 덜 가게 조금이라도 가축들이 편안하게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게 하는 부분도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축산 방향은 개량을 포기를 안 할 겁니다. 계속 꾸준히 갈 거고 거기다가 플러스 친환경 축산, 동물복지 축산 이쪽으로 좀 집중을 더 할 생각입니다. 주요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 보시면 비교 증가 나오죠.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 전년도 예산 56억이 있는데 560억이나 560억. 근데 요 안에는 193억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28억이 들어간 건데 축산 정책과에 28억 늘었는데 실제는 한 200억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뜰하게 여러분들한테 하나도 남김없이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축사시 현대와 가축 행복농장, ICT 융복 확산 농장이 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분명히 하시라고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경기도 농가분들은 축사가 조금 노후화된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관심을 갖고 여건이 되시면 기회가 되시면 바로 좀 현대화를 해주시면 좋겠고 ICT 융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집중을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ICT가 도입이 되면은요, 저희가 정보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 데이터를 농가분들이 하는 데이터를 다 받아가지고 잘하시는 분들의 데이터를 분석을 저희가 할 겁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모범사가 있으니 이쪽으로 좀 권장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 농가분들 많은데 사실 생산성은 다른 데 비해서 크게 높지 않습니다. 낮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생산성을 높여서 농가분들 소득 향상할 수 있도록 ICT 문복밥 사업도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나 여기 가축 행복농장 이름 이쁘지 않아요? 가축 행복농장 그렇죠? 혹시 가축 행복농장 인증 받으신 분? 많으시네요. 그죠? 자금 지원도 받으셨죠? 네, 더 많이 신청을 하셔갖고 더 많이 좀 받아주세요. 저희가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드리는 편이고 작년까지 540농가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올해까지 하면 600농가도 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전 농가가 이 가축 행복농장으로 지정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하면 1억 원 보조가 나가야 되죠. 1억 원 자부담 1억 원 보조. 50% 보조금 나오는 사업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거 지정을 받으시면 50% 보조금 받아서 내가 필요한 시설 자율사고를 들여서요. 자율사고로. 내가 축사를 못 지으시면 축사 아니면 환풍기를 못 지으시면 환풍기 아니 스키도 로다를 사고 싶다면 스키도 트랙터 사고 싶다면 트랙터 사셔도 되고 아무거나 쓰자는 얘기예요. 축사와 우리 축산과 관련되는 이런 사업 무조건 쓰시라고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권장을 좀 드리고 앞으로는 이걸 좀 업그레이드 시킬 겁니다. 이따가 이제 후반에 좀 말씀드릴 건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거예요. 그거가 이제 가축물 자원화 내지는 냄새 없애는 거 이걸 중점으로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킬 겁니다. 경기 한우 명품화 이거 1990년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한 30년 정도 됐는데 개량 놓치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 우량함수 육성 사업도 또 하고 있어요. 우량함수 육성하는 분들한테 10만 원씩 그냥 지원금 그냥 드립니다. 경영 개선, 연혈식 영자 이런 거 모기 퇴치라고 단가도 좀 올려드리고 올해 특히나 TMR 배합기 사료가 많이 오르고 해갖고 자가 TMR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TMR 배합기도 일부 예산 편성해서 지금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량에 좀 집중을 하고 시설도 좀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도 하고요. 축산농가 소득 컨설팅, 유전체 분석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아까 ICT하고 맞춰서 AI를 저희가 투입을 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이제 본사업에 들어갈 건데 AI에 우리 농가분들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AI에다가 계속 학습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정책, 앞으로 성공 가능성 높은 정책, 또 예산이 똑같이 1억 원이 10억 원이 투입이 되더라도 효과 높은, 가성비 높은 이런 정책을 좀 AI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낙농이죠, 낙농. 한우, 낙농하시는 분들 한번 볼까요? 많으시네요. 근데 한우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낙농 유구 경쟁력 강화 사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기 개량입니다. 마찬가지로 개량. 개량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낙농하시는 분 중에서 나는 혈통 등록을 안 한다 라는 분 계세요? 그럼 한우 하시는 분 중에서 혹시 나는 등록하지 않고 지금 한우를 기르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없으시죠? 고맙습니다. 역시 교육에 오시는 분들은 아주 철저하게 개량에 너무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이 너무 높은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계속 하고 있고요. 학교의 음식 지원도 하고 있고 사회 배려 낙농 체험 지원 해가지고 이것도 올해 신규로 좀 하고 있고요. 기존에 낙농 체험 목장으로 저희가 인증을 해준 목장이 몇 군데 이상의 10군데 정도 되는데 그 목장들이 어려운 학생들 가정 형편이 어렵고 편부모 가정이라든가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체험도 특별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양돈, 가금, 양복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승마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가 승마 산업이 가장 큽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서울하고 경기도 인구가 보면 수도권 인구가 하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차지하고 그래서 수영마도 저희가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가장 크게 좀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 추진. 혹시 올해 이거 지원 받는 분 계세요? 태양광 받는 분 계세요? 이거 축사 지붕에다가 창고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할 경우에 저희가 30% 보조금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 25, 20, 29년까지 5년 동안 해드릴 거예요. 100개 농가당 100kg 내지 200kg 해가지고 약 100농가 정도 매년 해드릴 거거든요. 관심 가져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100kg 하는 거 보니까 한 달에 한 2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령 약 200만 원. 농계 소득 지붕을 활용해서 태양광을 하면 그럼 내 돈은 얼마나 들어가느냐? 8,750만 원 들어갑니다. 보조금이 3,750만 원 들어가서 1억 2,500만 원 100kg 기준으로 저희가 해드리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4년 내지 5년이면 내가 투자한 거 다 뽑혀요. 계산해보니까. 많이 걸리면 5년, 그렇지 않으면 4년. 정기 매진료가 좀 달라지니까. 질문이 있다 받을게요. 마음 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 우리 축산물 한우 고기, 그 다음에 우유, 유제품,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이런 거를 산모한테 드립니다. 아기, 그러니까 그 출산한 아기를 낳은 산모들한테 10만 원어치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5만 원 드렸는데 올해는 10만 원 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다 국내산 축산물 소비 홍보, 그 다음에 소비 촉진, 그 다음에 출산을 장려하는 두 가지 조건이 좀 맞아 떨어지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내년에는 아마 사업량도 늘려날 거고 많이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축 제야보험 꼭 필요한 것이죠. 요즘처럼 날씨 덥고 지난 겨울 폭설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셨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좀 하시고요. 요즘에 또 폭염 대비 면역신강제 요즘 다 먹이고 계시죠? 면역신강제 다 지원 받으셨죠? 조금이라도. 요즘에 집중적으로 먹이셔야 됩니다. 진짜 지금 먹이셔야지 안 되면 소가 처지고 해가지고 특히나 고능력 젖소 같은 경우는 많이 처지잖아요. 이럴 때 많이 좀 먹여주시고 특별히 관리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사실 넉넉하게 지원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기 안전 축산재 긴급 지원 이거 뭐냐면 제가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오늘도 어제도 이번 주 상당히 덥잖아요. 더워서 걱정이 되는 게 더위 때문에 또 이제 우리 가축들이 또 폐사가 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더 걱정이 되는 거는 사실 전기예요. 전기. 그냥 더위 때문에 죽는 소는 거의 없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농가분들 요즘은 대비를 너무 잘해 놓으셔가지고 근데 전기 때문에 죽는 게 상당히 많아요. 특히 돼지, 닭. 전기가 정전이 되면 몇 시간 만에 돼지가 몇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막 죽고 몇만 마리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비상발전기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비상발전기. 전기 낙내 맞으면 전기가 나가잖아요. 밤에 낙내가 떨어지면 본사나 개사 같은 데는 아주 그냥 몰살합니다. 몰살. 이런 거 안전진단 지원. 중간중간에 본사나 우리 축사는 먼지가 많이 껴가지고 전선이 금방 노후화돼요. 그 쥐들이 막 또 훼손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진단을 가끔씩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 기르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낙농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차급이 있죠. 자동급이 있죠. 이거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원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80개소밖에 안 되거든요. 경기도 농가 중에. 근데 이거 다 소지를 못합니다. 사실. 신청을 안 해요. 이거 50% 보조금 나가는 거거든요. 하시면 좋겠어요. 비상위에서 제일 않고 이거는 일이 터진 다음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일이 터진 다음에 폐사가 막 대량으로 일어나면 그걸 빨리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름 지금 같은 경우에 막 썩고 막 하니까 치우려고 하는 비용을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제 악취가 나왔네요. 이제 악취를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후각적 악취 저감, 시각적 악취 저감.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민원에 집중적인 민원을 받는 부분이고요. 냄새 나가지고 이거는 이거를 민원 한번 제기했던 분들, 인상 한번 찡그렸던 분들이 다시 보기만 해도 냄새 나는 것 같은 거. 이거 시각적. 그래서 두 가지 정책을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목만 보셔도 아시죠? 후각적 악취 저감, 그죠?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은. 그죠? 근데 깨끗하게 바꿔나가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 개선 사업, 악취 추천 ICT 기계 장비, 그 다음에 환경 개선제 지원 사업, 양돈 농가는 또 별도로 이렇게 또 특별히 더 지금 냄새가 많이 나니까 좀 해드리고, 또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 개선 사업 특별히 좀 해드립니다. 이렇게 그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받은 농가분들은 별도로 단가를 조금 더 해가지고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각적 악취조감 사업입니다. 이미지 개선 사업 계속하고 있죠. 그 다음 폐 기자재 수거 사업 두 번째, 이것도 해드리거든요. 폐기물 나온 거 저희가 또 치워드 드립니다. 저비용에. 그 다음에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하는 거 소독에 나오죠. 이래서 후각적 악취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 민원인들이 일반인들이 볼 때 시각적으로도 좀 그 악취가 안 나는 걸 이렇게 느낄 수 있게 좀 해드리고, 특히나 이런 환경은 소를 기르는 나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환경 개선 정책을 올해 내년에는 조금 변화를 줄 생각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항상 그 말씀하시는 저희한테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시군 과장님, 팀장님, 담당 직원들한테 언제든지 필요한 사업을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새로운 사업으로 계속 만들어서 현장에 맞는 정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올해도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겁니다. 내년에 조금 더 변화를 줄 생각입니다. 경축순환농업 보이시죠? 저기 우리 퇴비를 논에다가 뿌려줘야 되는데 일반 경종농가, 벼 재배하는 농가들이 잘 안 쓰려고 하죠. 안 쓰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퇴비를 잘 만들어서 규격에 맞는 퇴비를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환원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작년에 1000헥타인데 올해 2000헥타로 확대를 했고요. 내년에는 3000헥타 할 겁니다. 이렇게 저희하고 같이 퇴비 정책 이런 거 좀 같이 움직여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퇴비를 뿌리면 뿌려주는 분들한테도 저희가 헥타당 30만 원 드리고 노타리 쳐주는데 10만 원 또 드리고, 그러면 논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받느냐? 그것도 헥타당 40만 원 줍니다. 40만 원. 그러면 경종농가도 축산농가도 경축순환 논에다가 퇴비를 뿌리는 이런 거가 좀 더 빨리 확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해드리는 거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농기계도 지원해드리고요. 공동 퇴비사 여러 명이서 모여서 우리 공동으로 퇴비사를 만들어서 경축순환 농업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면 10억 보조금 드립니다. 10억 잡으면 10억 보조금 이런 사업 하고 있어요. 네, 사진으로 참고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하고, 사실 퇴비를 논에다가 뿌리면요, 제가 보니까 쌀도요 더 많이 나와요. 얼마만큼? 한 20% 더 나옵니다. 볏짚도 그만큼 더 나와요. 왜 그럴까요? 퇴비를 뿌린 논에서 가지를 이렇게 가을에 가지를 가지걸음 주잖아요. 가지걸음. 그게 자동적으로 그냥 되고 후반기에 키도 더 커져요. 그러니까 볏짚은 20% 더 나오는 게 키도 커지고 튼튼하게 가지가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쌀 소득도 많아지고, 그런데 농가들이 아직 경종농가들이 안 쓰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지금 홍보도 할 거고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해 나갈 겁니다. 장비 지원도 해드리고 시설 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얘가 내년에 좀 바꿀 거거든요. 다연도 축분 처리 장비하고 스키드로다 이런 거죠. 올해까지는 3천만 원인데 내년에 단가를 5천만 원으로 높여서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조사료 관심 많으시는데 조사료 정책도 많이 할 거예요. 우리 전략작물 직불제락을 해가지고 논에다가
논에다가 그 뭐죠? 우리 사료작물을 재배를 하게 되면 500헥타당 500만 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계시는 분들 여기 계실 것 같은데, 근데 500만 원을 들여도 벼를 재배하는 것보다 소득이 높지가 않아요. 낮아요. 한 어느 정도 사면 150에서 한 200만 원 차이 나거든요. 근데 그 차이 나는 부분을 저희가 어디 갔나? 차이 나는 부분을 저희가 보조금 100만 원 더 얹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 갔지? 안 보이지? 네. 그 사업가 여기 있구나. 논이용 사료작물 재배 사업 있죠? 이거 지금 100헥타인데 추경에 200헥타 늘려갖고 300헥타를 늘려놨습니다. 300헥타분은 논에다가 사료작물을 재배를 하면은요 100만 원을 추가로 더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전략작물 직불금 해가지고 헥타당 500만 원, 모자르는 부분 100만 원 플러스 600만 원 되죠. 그럼 내가 조사를 재배해갖고 팔든가 아니면 내가 먹이든가 하면은 벼 재배하는 논에다 벼 재배하는 거랑 소득이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려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에코팜 랜드 조성이고 이제 화성에 우리 축산진흥센터를 이전을 하고 이번에 준공이 돼서 올해 이사를 할 겁니다.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거기서는 시수소 만드는데 한우 시수 만드는 거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저지소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수정란 이식 지원해드리거든요. 거기서 저지를 좀 확대하는 이런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진흥센터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제 참고하시고요. 요거만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낙농 쪽에서 경기도가 낙농이 100% 지금 홀스타인인데 전국이 다 똑같지요. 근데 우리는 냄새 민원도 많고 뭐 해가지고 조금 좀 바꿔보자. 조금 덜 먹고 덜 생산해 하더라도 고품질의 우유를 생산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전체 마리수에 저희는 5% 내지 마리수보다 농가수의 5% 내지 10% 정도를 저지 목장으로 좀 육성을 하고 싶어서 유대가 차익이 나는 부분, 즉 유량이 홀스타인이 33kg 나는데 얘는 25kg밖에 안 나요. 저지는. 그래서 그 차이 나는 부분을 저희가 390원, 키로당 390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지는 목장을 좀 늘려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유제품 만드는 데 좋은 우유 이런 것들을 좀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행사고요. 그릴 마스터 대회. 이게 똥밭에 누워 계세요. 그죠? 네? 냄새가 나면 이렇게 누워 계시겠을까요? 네? 이분 여기 오셨을까요? 한번 나와보실 수 있어요? 사장님. 대륙목장 사장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사장님. 나와보세요. 네. 야, 이 사진을 직접 찍으셔가지고 단톡방에 올려주셨어요. 왜 이렇게 누워 계실까요? 냄새가 안 납니다. 여기 목장이. 이 바닥이 냄새가 안 나요. 우리 대륙목장 저기 뭐야 여주입니다. 여주 금곡리에 대륙목장 사장님이신데 간단히 먼저 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여주에서 낙농하고 있는 허연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티스모스를 지원해 줘갖고 티스모스를 쓰고 있는데 너무 좋아갖고 제가 한번 뭐 냄새도 맡아보고 다 해봤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누워갖고 너무 냄새가 나 그래갖고 한번 사진 찍어서 올려봤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제가 조금 보충 설명 좀 드릴게요. 우리 허영 사장님이 작년에는 이렇게 안 했어요. 올해 들어와서 시작을 했어요. 몇 달 되지 않았어요. 한 2달 정도 됐나요? 두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사진은 벌써 한 달 전쯤에 올려주신 거예요. 이미 냄새를 잡았던 얘기죠. 제가 처음에 지난 겨울에 갔을 때는 여기가 조금 얼고 막 뭐랄까 좀 물기가 많은 냄새도 많이 나는 이런 목장이었거든요. 근데 변화를 주신 거죠. 요즘에 사장님 뭐죠? 유량이 유량도 좀 많이 늘었고요. 네. 체세포가 중점적으로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왜 이게 사진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냐면요, 모범적인 농가분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냄새 다 잡았습니다, 사실.
네, 그 다음에 송아지 설사했던 거 싹 없어졌어요. 유량 더 늘어났습니다. 체세포 줄어들었어요. 유질 좋아지고 냄새 안 나고. 나 같아도 이런 목장에서는, 이런 환경에서는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것 같아요. 주변에 민원이 나겠습니까? 안 납니다. 소들이요, 아까 가축행복농장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바로 가축행복농장입니다. 저는 가축행복의 기준을 이거로 보고 있어요. 냄새. 냄새가 안 나야 진짜 가축행복농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정책을 위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간만 넓다고 해가지고 가축행복농장이 아니에요. 넓으면 뭐해? 거기서 냄새 나는데. 우리 사람은 먹는 공간, 자는 공간, 똥 싸는 공간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 죽을 때까지 여기서 있어야 됩니다. 그죠? 냄새. 내가 소라고 생각해요. 내가 돼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닭이라고 생각해보면 냄새 나는 데가 거기서 밥 먹고 똥 싸고 잠자고 하는 공간이 냄새가 난다고 하면 가축행복농장이겠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동물복지 정책하는 사람들, 동물복지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냄새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근데 크게 미스를 한 거죠. 왜? 가축의 입장을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단순한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정책을 이렇게 허연욱 사장님처럼 이렇게 냄새 안 나는 축산농장 저희가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해드리고요. 앞으로 경기도 축산농가 주변에서 민원을 일으키는 이런 분들한테 제가 같이 이웃으로 만들고 진짜 우리 축산물 소비자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의 민원 내는 분들이 우리 축산물의 가장 가까운 소비자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진짜 냄새 안 나는 환경에서 정말 가축행복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공급을 해주는 진짜 이웃으로 만들어갖고 우리 국내산 축산물이 아무리 가격이 높아도 찾을 수 있는 이런 축산 농가를 저희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항상 같이 발을 같이 할 거고요. 다시 한번 우리 허연욱 사장한테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고 항상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현장에 있는 가성비 좋은 정책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이 없이는 그 정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너희한테 문의해 주시고 물어보시고 이 일을 제기해 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곁에 저희 경기도가 시 근처에 같이 할 겁니다. 고맙습니다.